조선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의 상승이 좀 지속되면서 이제 조선주의 상승이 조금 더 가속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 현대, 한국조선해양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주요 대형주인데, 대장격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오션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선주에 나온 이슈부터 살펴보고 앞으로 조선주를 바라보는 이제 관전 포인트,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과 차트까지 복합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조선주가 좀 급등을 했었던 이슈가 이게 나왔었잖아요. 미국 해군 장관 방한 소식. 그러니까 미국 해군 장관이 왜 한국에 오냐? 한국 조선사와의 이제 협업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선박을 이제 제공받을 방안이라든지 MRO 관련된 이제 협업 소식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주가 일제히 이제 올랐는데 정부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펠란 장관은 최근 방한 계획을 작성하고 한국 측과 구체적 일정을 협력하고 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날짜가 4월 30일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4, 5일 정도 남았죠. 네,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펠란 장관이 한국에서 국내 유력 조선소를 방문해서 한미 간 함정 유지 보수 정비 요거를 하나로 이제 MRO라고 합니다. 이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한국의 조선업이 그만큼 성장해 있으니까.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강한 조선사 어디에서 갖고 있냐? 이제 한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 세계 글로벌 선박 시장의 강자입니다. 이 세 국가를 빼면 나머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인지도가 크지 않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손잡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죠. 일단 중국과 손을 잡지 못하죠. 네, 지금 미중 분쟁이 진행 중이니까요. 그럼 일본 아니면 우리나라인데 일본보다는 우리나라의 선박 건조 기술이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 가장 편하게 손을 잡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조선 선박 건조 능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나고요. 글로벌 선박 시장에서 미국의 비중은 1%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근데 미국의 조선업이 원래 이렇게 약한 건 아니었는데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국보호 정책을 너무 강하게 추진하면서 해외 조선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말 그대로 그냥 울타리 안에서 보호만 받고 자라다가 그 밖으로 야생으로 나왔을 때 살아남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무역이 장기적으로는 절대 좋은 게 아닌 거거든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미국은 조선업의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한국은 강한 조선업의 경쟁력을 갖고 있었다. 한국이 그럼 조선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이게 각국의 강한 산업을 보면 지리적인 이점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한국은 바다가 많죠. 삼면이 바다입니다. 기본적으로 조선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어쨌든 배를 타고 밖으로 나가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박건조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이 원전이 강하죠. 왜 원전이 강할까? 역시 지리적 특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대형 원전이었잖아요. 지금은 소형 원전이지만 대형 원전은 바닷가 근처에 지어야 돼요. 왜? 냉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 냉각수로 바닷물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그래서 바다가 많은 한국이 원전이 발전할 수 있었죠. 방사는 왜 한국이 강해요? 분단 국가니까요. 지금 북한과 휴전이죠. 이런 부분들이 각 나라의 강점을 만들 수 있는 지리적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조선업인데 MRO가 한국은 또 발달해 있죠. 그러니까 조선업이 발달해 있다는 건 뭐예요? 조선업의 정비, 유지, 보수 기술도 같이 발달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의 유지, 보수, 정비 기술도 세계 탑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논의를 해보자. 요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지금까지 조선주가 올라갔었던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이유가 미국과의 조선 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것도 있기는 하죠. 그동안 이 부분이 주가에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 그걸 이제 하나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막상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을 염두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관세랑 엮어서 미국이 항상 한국과 협상을 할 거잖아요. 관세를 깎아줄 테니까 한국의 조선사들이 우리한테 좀 싸게 선박을 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그렇게 되면 국내 조선사의 마진이 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 조선사의 이익이 적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그냥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미국과 조선업을 협력하는 거에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조선사가 실제로 마진을 얼마나 남길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정도의 말씀은 좀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선사도 이제 약간 차별화가 되죠. 보시면 HD현대 날고 삼성중공업 주춤, 엇갈린 조선주. 네. 그래서 조선주가 지금은 분위기 자체가 좋아서 특수선에 대한 건조도 좋고 미국과의 협업도 좋고 이러면서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다 날아갔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약간 이제 모멘텀상 차이가 좀 난다. HD현대 조선 3사는 생산성이 분명히 향상됐다. 현대중공업, 조선해양, 미포 다 이제 괜찮았다라는 부분인데 이들 조선사가 대부분 이제 실적도 좋았고요. 일봉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좀 나왔다라는 부분이고요. 현대그룹 조선사의 향후 실적 전망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은 나왔는데 삼성중공업은 좀 부진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었죠.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고 삼성중공업은 예정됐던 컨테이너선 5척의 선주 인도를 늦춘다라고 공시했다. 납기 지연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선사가 건조하는 선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LNG선, FPSO, 특수선, 유조선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무역을 위해서 그 만들어지는 선박이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컨테이너선은 상자 안에다가 물건을 넣어서 배달하는 거고 벌크선은 그냥 이제 판자떼기입니다. 판자떼기가 물에 둥둥 떠다니는데 거기에 이제 석탄이라든지 이런 원자재를 실어서 나르는 게 벌크선이에요. 근데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무역의 위축을 불러온다면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도 건조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무역 분쟁이나 관세 분쟁과 관계없이 LNG선 같은 특수선들은 한국이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글로벌 수주를 많이 따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선주가 올라간 거고. 그래서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 시황이 안 좋아도 조선주가 올라갔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걸 또 해석하면 어때요?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의 비중이 낮은 조선사가 더 유리하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삼성중공업은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실망스러운 수준. 컨테이너선의 수주가 늦춘다. 이게 컨테이너선이잖아요, 그죠? 컨테이너선은 기술력이 엄청 들어가는 선박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오션에 비해서 미군과의 방산 협력을 기대하기가 삼성중공업은 어렵다. 그게 맞죠? 네, 왜 하나오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요. 방산 부분에 이미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선업까지 있는 거니까 군함 부분에서의 시너지나 이런 것들은 하나그룹주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삼성중공업은 조선 부분의 강자지만 방산 부분의 강자라고 말하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오션은 조선뿐만이 아니라 방산 부분의 강자이기도 하죠. 하나그룹주 자체가 방산 부분의 모멘텀이 강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하나오션이 또 대장주로서의 영향력을 좀 발휘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삼성중공업도 LNG나 이런 특수선의 강점을 가진 건 맞기 때문에 전망이 나쁘진 않지만 하나오션 대비해서 모멘텀이 밀렸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면 이제 조선주가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이 거의 반영됐다라고 한다면 밸류 부담도 있는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오션은 지금 주가가 9만원까지 급등했고 시가총액이 27.5조로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EPS를 보면 1680원이잖아요. PER 밸류로 50배가 넘는단 말이에요. 이 50배 PER은 HD현대중공업도 50배로 찍혀있고 삼성중공업도 굉장히 높죠. 50배의 PER이 어느 수준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주 PER이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주 어마어마하게 잘 나갈 때 50배 정도, 그리고 엔터주 엄청 잘 나갈 때 50배 정도. 그러니까 산업 구간에서 성장률에 대한 전망 그 기대치가 극대화된 수준이 PER 50배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수준은 분명히 좀 부담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은 좀 있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진짜 많이 올라오긴 했죠. 바닥 대비해서 몇 배가 올라간 거예요. 3만원 정도를 바닥으로 봐도 3배가 뛰었습니다. 3배가. 3배가 어느 기간 만에? 거의 6개월 만에 3배가 뛰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있어요. 지금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긍정적인 모멘텀이. 실적도 좋고요. 특히 지금 정고점을 뚫어내면서 이게 뭐가 됐죠?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신고가가. 신고가는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리지만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다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오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물린 사람이 있어요?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왜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현재 주가가 거의 9만원, 9만원에 샀으면 100원 물렸겠네. 이걸 물렸다고 보기 어렵고요. 제일 비싸게 샀으면 9만원인데 9만원에 샀어도 물린 게 아니에요. 100원밖에 아니니까. 그죠? 그럼 어디서 샀든 이익이잖아. 그죠?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으면 뭐 개꿀이고요. 요런 데 샀든 어디서 샀든 여기 샀든 여기 샀든 손해를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건 매물대가 없다. 매물대가 없다는 건 본전 매도 심리가 없다. 그죠? 그래서 신고가는 심플합니다. 그냥 차트를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5일 이평선 안 깨면 홀딩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다만 밸류 부담은 있으니까 신규 접근은 좀 어렵다. 근데 신규 접근을 하시려면 손절가를 짧게 잡아야 되죠. 네. 그게 유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전략이에요. 조선주는 전망은 참 좋지만 많이 올라오고 밸류 부담이 많이 높아진 건 진짜 팩트입니다. 근데 신고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빨리 매도할 필요는 없다. 보유하시면서 조금 더 상승을 노릴 수는 있는데 대신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기술적인 패턴만 보고 손절가를 짧게 잡자. 요거예요. 신고가 종목은 목표가를 잡는 게 무의미해요. 그냥 추세가 꺾이면 매도한다. 그 추세가 꺾인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5일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장중 10분 봉상 저점 이탈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제 유튜브에 있는 교육 영상들을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삼성중공업도 차트를 한번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오션보다 모멘텀이 밀립니다. 이유는 설명드렸고 다만 특수선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종목은 매물대가 앞에 있어요. 하나오션과는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15,000원에서 15,500원까지 뚫어내야 힘이 좀 세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이거 오히려 15,500원 매물대가 돌파될 때 따라잡는 게 좀 더 유리한 전략일 수 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하셔야 되겠죠. 한국조선해양을 한번 보면 네, HD 한국조선해양이죠. 이것도 일단 신고가 패턴입니다. 실적 면에서는 우위를 보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고점을 뚫어내고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이 위치에서는 역시 보유 관점. 신규를 따라잡기 부담스럽습니다. 밸류 높아요. 네, 보유를 따라잡으실 거면 손절가 짧게 뭐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3% 빠지면 무조건 턴다. 이렇게 보셔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밸류 부담은 있지만 신고가 종목은 함부로 파는 건 아니니까 보유는 보유입니다만 언제나 꺾일 수 있다는 걸 염두하고 대응하셔야 된다. 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